그 역대 지금 세 번째 탄핵이라고 하면 탄핵알이 가결이 되면서 시장이 대부분 상승세를 갔다. 금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 이창한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이 좋지가 않죠. 밖에 지금 소리 들리는 것 같죠? 밖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지금 국회의사당 역 쪽인데 집회 때문에 좀 상당히 배경음이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일단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좋지 않은 사건이 좀 정치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국내 시장이 안아가면서 환율도 급등했었고요. 네. 외국인 매도는 뭐 원래 매도세가 있었지만 더욱더 심하게 좀 매도가 나왔고 특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거.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지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12일 목요일인데 사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4% 오르면서 코스피가 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후장에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뭐 지수가 바닥을 디뎠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결론은 그렇게 보고 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선물 동기만기를 앞서서 다시 이제 선물 포지션 상방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선물 옵션. 내일 포지션을. 다시 이거 그런데 오늘 롤오버 많이 했고 지금 누적으로 2조 3천억 해놨고 그리고 그 오늘 보면은 막판에 또 주식을 샀어요. 막판에 사더라고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코스피 200이랑 이제 특히 코스피 200을 막 사고 코스피 150 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초반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랙먼데이가 비슷하게 월요일 한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 급변해서 이제 그 탄핵 가능성이 막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게 그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국내 주식 떠날 자리인가 들어갈 자리인가 요 주제란 말이에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탄핵 국면인데 이제 그 12월 3일 날 사실 변곡점이 한번 있을 뻔했어요. 12월 3일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전날부터 개인들이 막 투매를 하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싹 바꿨고 그 9월 26일 이후로 코스피에서 이제 뭐 6천억 이상 대규모 매수를 처음 하고 선물도 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외국인이 들어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내부적으로 야 드디어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 연말 산타 랠리다. 그래서 이제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오구나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커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날 그래서 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재우면서 10시에 잤단 말이야. 나는 그날 10시에 어때 30분 만에 좀 10시에 잤어. 10시에 자고 그리고 4시에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딱 비껴가서 주무셨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3시 50분에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내역을 보면 꿈을 꾸나 뭐지? 가만히 이렇게 그때 보니까 야 이거 일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그 해결이 안 됐으면 그날 제 생각엔 전종목 하한가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코인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1억 3천짜리가 8천만 원까지 급락을 하는 거예요. 8,700인가 900이 떴죠. 그래서 무슨 일이 하고 이제 봤는데 그 계엄령이 터졌고. 근데 그거 안 사줬잖아요. 못 잡았어요. 업비트가. 아니 그 업비트만 안 되니까. 저기 그래서 이제 그 역대 지금 세 번째 탄핵이라면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판결 선고하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때 어땠는지 보고 시장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고 탄핵알이 가결이 되면서 시장이 대부분 상승세를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정권이 만약 바뀌었을 경우에 그리고 와서 새로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여러 부양책들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엔 어떨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장이 원하는 거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거는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어제 이제 12월 10일에 예산은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서 금수대 폐지되다 보니까 그날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탄핵,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보면은 그 시장에 버텼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거든요. 연기금이 샀잖아요. 네, 주로 연기금이 사고 이제 금투가 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견졌고 중소형주로 막 급락을 하는 거죠.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없으니까 막 떨어지다가 금수스택 폐지가 통과가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삽니다. 중소형주를 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큰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중소형 종목에서 막 급반등이 이제 어제 막 나타났던 거예요. 상한가를 몇 개가 가는지. 그거는 약간 그런 종목도 대부분 이제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이 이제 그렇게 양자권 가고 네. 뭐 교육 뭐 네, 난리 났죠. 뭐 그죠 월비스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종목들이 그런 것도 약간 다 인맥 테마, 그러니까 인맥에서 연결되는 정치 테마 약간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초반에 이제 뭐 예를 들면 2차 전기 섹터 안에서도 보면은 전액 종목들 위주로 세게 움직였단 말이야. 사실 근데 전액 종목이 움직이 아니라 그게 덕산이 오늘 이제 그 SK 팜테코 그 CDMO 수주 때문에 이제 모든 펩트론 상한가 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바이오 중간체를 납품하는 게 덕산테코피아거든요. SK 그 팜테코가 2조 규모 수주. 네, 그거 내가 설명해줬잖아요. 우리 코너에서. 맞아요. 네. 덕산테코피아가 CDMO 쪽 사업할 수 네,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펩트론 SK 팜테코 그 덕산테코피아 그 아마 고객사를 1111 같긴 한데 그런 것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펩트론으로 시장을 베팅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오늘 들어온 자금 보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CFD 자금 같아요.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외국인 자금 CFD 매수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오늘 28만 주 투신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28만 주를 하루에 투신에 들어온 사례는 오늘 처음 봤어. 근데 오늘 마침 코스닥 150 편입도 있어가지고 그 수급도 같이 일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떤 요거는 이제 그 덕산테코피아가 올라가니까 뭐 엔캠이라든가 뭐 중앙첨 소재 같이 이제 리튬이랑 이제 전액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2차 전지 좀 밀리고 있었거든. 양극재 쪽이 좀 안 좋았었거든. 막판에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서 아마 바이오 때문에 올라간 게 같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보시면 오늘 작은 종목들이 여전히 강했어요. 네. 개인들이 코스닥을 사고 그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팔았죠. 그리고 기관도 팔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금수대 폐지가 되니까 개별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탄핵 국면의 이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정이 나오면 대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런데 이제 일단은 오늘 그 폴리마켓에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9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단화 이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베팅이 들어온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 이어진다면은 다음 달에 또 그러니까 선물없이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그 2% 끌고 갈지 아니면 중간에 뒤집을지 몰라도 일단은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일단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토요일에. 네. 왜냐면 시장을 이렇게 베팅했는데 안 되면 또 불확실성이잖아요. 또 한 번 또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결론이 나서 일정이 딱 나와줘야 된다. 그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세가 폐기가 됐기 때문에 대체로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같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대형주를 좀 줄여가지고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서 그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월요일날 과연 국내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위치를 보니까 이게 PBR 0.83배 자리였는데 딱 3번 있었죠. 예, 이게 지난해 10월 달이에요. 네. 이때 삼성전자 저점 찍은 날. 저도 이때 그날 9월 29일인가? 그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바닥이라고 팝콜 낸 날이었거든요. 그때 자리랑 코로나가 0.71배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인가요? 네. 리먼 사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잖아요. 달러 환산 코스피가 있고 원화 코스피가 있어요. 요게 그 푸른색 색깔이 그 원화 코스피 지수고 그 핑크색 분홍색 부분이 달러 환산 코스피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때 이제 금융위기 때 당시에는 달러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고평가되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 달러 환산 기준에서는 되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하게.
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우리 8배 정도인데 이제 미국이 23배 정도이고 역대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외국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 국장을 굳이 팔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월요일날 이제 급락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3배가 항상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는 0.83배 자리에서 급반등 나왔던 거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 0.83배 밑으로 요게 이제 후행이에요. 후행. 0.83배가 그 선행 PBR은 지금 요정 그때 저점 찍은 날이 0.78배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그 0.83배를 이탈한 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때 3월때 이때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적어도 탄핵 국면이 마무리 이제 조만간 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바닥 정도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게 이제 12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종목들이 신저가 종목들, 52지 신저가 종목들이 유가증권에서는 267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86개 해가지고 41%가 52지 신저가가 나서 그럼 3개 중에 2종 거의 반 되게 6개 중에 뭐지 40%니까 10개 중에 4개네요. 거의 그 정도. 거의 그 합치면 36%. 2,631개 중에 36%가 52지 신저가 나왔다는 거는 웬만한 개별주들은 박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4월 달부터 고점 찍고 나서부터 이제 밀린 거, 특히 개별 종목들이 50에 60% 빠진 종목들이 널렸거든요. 네. 이게 거기서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종목들. 만약에 판토막는 종목들 정고점 회복하면 2배잖아요. 100% 수익인 거니까. 만약 신규 관점에서 샀을 때 정고점 회복하면 2배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연간 코스닥 연간 10% 이상 하락하는 해 다음해 수익률입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 2020년도 때 82% 하락했었네요. 그러면 33%, 2008년도 국민 때 70% 하락하고 나서 이게 닷컴 버블 때라서 이거. 뭘 사도 내년에는 오를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개별 많이 빠진 쪽에서. 과대 종목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뭐 10% 빠졌을 때도 다음에 42%. 2018년도 때만 이때가 미중 무역 문제 터지고 나서 그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하락률 그래도 좀 적었죠. 그럼 내년에 이제 트럼프 집권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또 추가 하락할 때. 계속 지금 반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30% 빠졌죠? 네. 올해 코스닥이? 네. 그죠? 어떻게 될까?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상방으로 잡혀있다. 예상외로 지금 세게 잡아놨다. 그러면은 짝수에는 항상 짝수에 안 좋고 다음에는 좋았던 걸 봤을 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소형주로. 일단은 뭐 어떤 내년 1분기까지는 한번 시세를 한번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를 가져가는 것보다 대형주를 좀 줄여서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쪽으로 한번 포트를 이동하면 걔네들이 상승폭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신용잔고가 중요한데 신용잔고가 16조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그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40%를 넘으면은 약간 주가의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점이 그때가 40% 넘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신용잔고. 근데 지금은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6조가 깨지면서 이번에 반대 매매로 좀 물량이 빠져나간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은 주가가 빠지니까 신용장도 줄어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 하락하면 신용장도 같이 줄어요. 반드시 매도만 해서만 된 건 아니에요. 과하게. 그래서 이제 주가 저점과 이거 신용 잔고의 저점과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 보면은 20%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9%대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점인 경우가 되게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20%대로 들어왔을 때는 시장이 상당한 저점인 경우가 많았고 40%를 넘어갔을 때는 약간 고점, 단기 고점, 버블일 경우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러면 저점으로 봐야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좀 보는 거고, 신용잔고 16조 밑으로 떨어진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지금 15조 7천원까지 떨어졌고 지금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이 정도에서는 이거 떠나야 될까요? 받아야 여력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고 주식으로 있으면 버티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주가라고 치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게 빠졌어요. 근데 안 팔았어. 그러면은 근데 이걸 판 사람 여기서 판 사람과 안 판 사람과 이게 반등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산 효과가 일단 있는 거예요. 저도 안 팔았으니까 반등하면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고 그러면은 주식으로 주로 갖고 계신 분은 일단 버티시는데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만회를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대형주 비중을 좀 줄여서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상승폭 올리는 전략을 좀 내년 1분기까지는 써봐도 괜찮겠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수익이 내서 다시 뭐 덜 올라간 대형주를 다시 담던지 네. 하는 식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CPI가 나왔죠. 네, CPI가 발표됐죠. 그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발표했는데 이제 거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달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98%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 나스닥도 예, 난리 났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iShares MSCI 한국 지수가 2.8% 막 그 장전부터 급등을 했었고 지금 98.6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98.1로 돼 있는데 그래서 98%니까 거의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1월 달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월 1월까지. 그래서 이제 12월 10일에 그 종목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일단 그 예산안이 통과를 해서 금수세가 폐지된다는 게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고 중국에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부양책을 쓴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당에서 그 탄핵에 그 찬성하는 의원 수가 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날은 이제 뭐 그 하야 플러스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그 얘기가 좀 있었고요. 물론 지금 이제 그건 물 건너갔지만 그런 것과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그 선물 옵션 포지션이 파생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3일 연속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수 시장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많았고 상승 모멘트에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날 또 1월 달까지도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에 미국에서 베팅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 뭐 5% 이상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고 이유도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된다 그러면은 뭐 시장은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월 10일에 이제 금수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가상자산은 2년 유예가 됐고 요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앵커님한테. 그래서 이제 금수세 폐지하니까 종합금이 안 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날 종합 상황이에요. 시장 종합 상황이 보시면 어제죠, 이거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00개 넘게 상승 종목수 나왔고 코스닥에서 뭐 1,400개 넘게 상승 종목 나왔죠. 하락 종목수 다 해서 300개가 안 돼요. 네. 시작해서. 근데 보시면 코스닥 150은 0.32%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2.17% 상승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날 그러면은 코스닥 히코 상위 종목들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락하고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개별 종목들이 급등한 것이고 요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000원 넘게 샀어요. 오늘도 개인들이 코스닥 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금세 폐지가 딱 되니까 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총선에서 그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금세에 대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별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랑 스몰캡 종목들이 막 급락이 나오는데 빠질 때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호가가 비면서 그냥 막 조금만 매도 나와도 줄줄줄 그냥 떨어졌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반등할 때도 위에 수급 공백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수급만 들어와도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대형주 쪽의 비중보다도 중소형 쪽으로 비중을 가져가자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그러면 상당히, 적어도 그러면은 뭐 탄핵,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의 상승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수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됐을 때는 중소형 쪽의 상승폭이 더 월등히 클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착안을 해서 아마 포트 조정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로 중소형주 쪽 내년 같은 경우 내년에부터 올해 연말과 내년장에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 같다. 네.
왜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빠졌는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반등폭이 크고 빠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특별히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섹터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섹터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보다도 지금 조정 많이 받은 쪽에서 거기서 이제 그렇지 그런 종목도 사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사전지 섹터 굳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반등의 속도는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은 양극재보다는 전액이랑 뭐 리튬 이런 쪽이 좀 빠를 거라고는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양극재 종목들은 지금 일단 4분기까지는 안 좋고 그러니까 내년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출 데이터가 12월 달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4분기까지는 그냥 실적 의미를 두지 말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본게임이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했을 때는 조금 올해 연말까지는 그 속도가 좀 반등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체 시가총이 크잖아요. 제가 아까 뭐 큰 종목에서 좀 작은 종목으로 좀 베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좀 줄여서 다시 옮겨가는 이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반격을 내년에 또 기대하면서 시장은 바닥을 디딘 것 같다라는 사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이제 그 전제가 요게 이번 주 마무리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죠. 이제 토요일 탄핵 표결 진행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말씀해 보기로 하고요.